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헤어지고 나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런 말들은 재회 성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로 재회가 되는 케이스들은 사실 상대방이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거죠. 헤어지려고 헤어지자고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길들이려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사랑해 줄 건지,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내 행동을 어떻게 고칠 건지, 이런 미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 중심적인 얘기는 감정을 움직이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설득에 더 가까운 얘기죠.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이익들을 줄게 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감정이 움직여야 하는 지금 이별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회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득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의 설득, 감정적인 관계에서의 설득. 감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의 설득은 비즈니스, 물건값을 깎는 흥정, 소송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만 탄탄하다면 설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관계에서의 설득은 다르죠. 논리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동한 뒤에, 이성적인 설득은 그 뒤에 필요한 거죠.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려 하는 미래 중심적인 얘기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대체 상대방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감정이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말해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상대방이 듣는 순간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어도 밤에 자다가, 길을 걷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불화 아니에요. 그 말 5분 뒤에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미 상기시키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깝던 사람이 멀리 떠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코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줬는데 나는 그만큼 돌려주질 못했구나. 이럴 때 우리가 미친 듯이 슬퍼지게 되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고 지금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앞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잘해보자. 나는 앞으로 너한테 이런 노력을 할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이혼을 철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당신한테 여전히 고마워. 내 삶에서 부모님 말고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슬프면서도 애잔한 관계 의미를 들었을 때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런 얘기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말만으로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의 관계 의미를 깨닫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사실 헤어지는 와중에 들으면 그렇게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때까지 상대방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현재형 문장보다는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이런 과거형 문장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드는 표현입니다. 단어 하나, 아니 한 글자 차이지만 나는 너무 슬프지만 네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거야 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관계를 놓아버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까봐 두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재회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가치 증명입니다. 에이, 예쁘게 나온 프사 같은 거 올리라고요? 그런 뻔한 얘기들은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예뻐진다 해도 상대방 주변의 새로운 이성보다는 매력적이기가 어려워요. 특히 나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이별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리 예뻐진다 해도 갑자기 연예인급 미모가 되지 않는 이상 와닿긴 어렵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면 당연히 좋지만 이걸 우리의 주무기로 삼는다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22대 11로 축구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성들보다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문제를 더 많이 이해한다거나 가족처럼 상대방을 위해줄 수 있다거나
상대방의 이기적인 부분도 받아줄 수 있다거나, 오래 만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사소한 취향을 맞춰준다거나, 오래 만난 연인이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앞에서 말한 1번 내용을 강조한 뒤에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돼요. 나는 다른 남자들보다 좋았던 건 너한테만큼은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 가장 약한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이 생겼었다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힘들어 하는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이 이 관계가 왜 새로운 연애보다, 새로운 사람보다 내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빨다 망하라고요?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은 헤어지고 나서도 내 감정에 대해서 궁금하긴 할 거예요. 대판 싸우고 서로 차단하고 막장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들도 인스타 카톡 염탐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인스타나 카톡에 내 지금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마 재회 영상을 3개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모습,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모습, 활짝 웃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초반 3주 정도는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어제 헤어졌는데 갑자기 오늘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나 술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진지하게 이별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정이 뚝 떨어져서 남은 감정을 싹 정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툭 까놓고 헤어졌다고 우리가 집에 틀어박혀서 베개 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지내는 모습 위주로 업로드를 하셔도 괜찮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중 단서라는 개념이에요. 헤어지고 잘 지내는 모습 중간중간에 감정 기복이 보이는 몇 가지 단서들도 섞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한 것을 봤을 때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 생각이 있건 없건 내 감정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야 호기심이 생기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이 오거나 한 번이라도 더 내 인스타를 보거나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쭉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거나 쭉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둘 다 확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 번씩 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기심 때문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후폭풍이 온다거나 그리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헤어지고 일단 이 3가지는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찾아가 볼까?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애초에 1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상을 봤다면 먼저 이 3가지는 반드시 해두시고 이 영상 링크에 있는 연애언어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재회의 알고리즘 PDF를 읽어보세요. 오늘 방법으로 재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안 보는 사람이 손해겠죠? 한번 찾아가서 구경이나 해보세요.